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놀러 온 건 아니고요. 일 때문에 왔는데 온 김에 촬영을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범위를 동아시아권으로 넓혀봐도 면적이 상당히 큰 섬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본토 4개의 섬을 제외하고 제주도보다 큰 섬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하이난 섬을 제외하고는 큰 섬이 없으며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를 합친 면적보다도 큰 섬입니다. 제주도를 행정구역상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처럼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시의회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2012년 57만 명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약 6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주시에 있는 신제주라고 불리우는 오늘 가볼 연동과 노영동 일대의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동 일대는 1979년 제주시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의 교육기관이 있고 9개의 관공서가 있는 제주도정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 제주시에서 연동과 노영동을 보면 지도상 그림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상권을 가볼 건데 먼저 이마트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제주도를 반으로 딱 나눠서 북쪽은 제주시로 되어 있고요. 남쪽은 서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시로 왔는데 제주시에서는 연동과 노영동을 신제주라 부르고요. 나머지를 구제주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의 강남역이라고 하는 이 노영동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노영동 주변으로는 금융기관, 학교시설, 병의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영동 로타리 앞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는데요. 그 앞에 보이는 드림타워는 이 부지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38층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연면적은 92,000평으로 63빌딩의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영동 로타리 주변으로 보면 이 건물의 업종 구성은 병의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성형외과, 피부과 해서 한의원부터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제주도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이마트를 지나서 중문으로 가는 방향의 이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현무암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터널과 지하도가 없어요. 그리고 철도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도로망의 특징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 노영동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 시세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 2건이 거래됐는데요. 상업지역은 평당 4,500만원, 주거지역은 평당 2,500만원에 이 대로변으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과 비교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네요. 한라산 가는 방향에 롯데마트 주변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로는 제주시에서 남쪽의 서귀포시를 넘어가는 1100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롯데마트 이 남쪽에 있는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편한 세상이나 아이파크 등을 보면 30평 기준으로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동, 노영동 일대의 전반적인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7억에서 12억 사이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노영동, 연동 일대는 제주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긴 한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에요. 공항이 있고 이게 시내가 앞에 있다 보니까 오고 갈 때 잠깐씩 이렇게 들리는 곳이죠. 용두암 정도가 이제 눈에 볼 게 있고
북쪽에 이제 바닷가 그쪽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1년 고3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를 왔습니다. 당시 우리 때는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를 오는 학교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이한 케이스로 왔는데, 처음에 공항에서 딱 내렸을 때 이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나무들, 그런 나무들하고 이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제 설레임을 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딱 생각해보면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지의 역사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을 시키는데, 1966년도에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연결되는 도로를 완공시키고, 또 감귤 농사를 집중 육성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주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개발 계획의 이제 산물이 오늘 와본 신제주 도심과 중문 관광단지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가다가 2000년 중반경부터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카지노와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관광객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어떤 사면 초과에 빠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정작 이 제주도에 사는 도민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중국 자본에 의한 투자자들, 그리고 뭐 대기업 면세점, 국내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갔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죠. 그렇게 쭉 가다가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인들이 안 오면서 제주도 관광 산업에 타격을 받고,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서 타격을 받고, 국내 관광객도 없었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관광객들은 꾸준한 수요로 또 이어지고 있고, 중국인들은 거의 안 오고 동남아시아권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노력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서 관광산업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 대로변을 보면요, 보통 아까 그 노형 그 로테리하고는 다르게 오피스텔하고 금융기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리정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동 메인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 재원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일대는 과거에 논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1970년대 말에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신도심으로 발달된 곳입니다. 80년대경에 관공서가 들어오고, 그 무렵부터 이제 관광산업이 발전되면서 이 주변으로 호텔, 유흥업종, 판매업종들이 이렇게 쭉 형성이 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건데, 이 신제주 상권은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원 아파트에서 쭉 나오면은 이 도로가 이제 판매 매장이 있는 도로예요. 연동 상권의 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연동 상권은 공항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향하는 관문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대로변으로 보시면은 과거 중국인들이 많을 때 이 조그만 화장품 매장의 하루 매출이 500에서 700만 원 사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됐던 곳이에요. 지금은 빈매장도 있고 좀 썰렁함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새롭게 들어오는 업종들도 있긴 합니다. 주로 이쪽은 소매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의류, 판매,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이면으로 먹자 상권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매 업종이 있던 방금 대로변은 건물 거래가 2020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평당 3,000과 4,500에 거래된 경우가 있었어요. 편의상 제가 이면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쪽 안으로 오면요, 로드뷰상은 잡히지 않습니다. 로드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거리는 이렇게 보이고 이쪽은 보이지 않아요. 2010년경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보행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경에 중국의 바이젠 그룹의 임직원들을 10,000명 넘게 이쪽으로 관광을 오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바이젠 거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속에 중국의 어떤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VIP 고객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중국인들에 맞는 그 입맛의 업종들이 들어오고, 특히 뭐 어느 순간 뭐 대게집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상권이 발전했는데, 그 영향으로 건물 가격, 상가 가격, 뭐 임대료와 권리금이 두세 배씩 오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주도는 우리 서울하고는 다르게, 서울은 보통 뭐 이렇게 15평 매장이라고 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그게 아니고 연세로 계산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로 기준했을 때 여기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이면 보증금 5천 플러스 1년치 월세인 2,4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연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연세까지 내고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권리금이 있다면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제주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실들도 있고 굉장히 좀 썰렁한 면이 있어요. 쭉 성장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관광객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면서 이제 상권이 어려워졌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상권이 어려웠잖아요. 당연히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상권이 어려웠죠. 그 이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주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술집을 한다고 했으면 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일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막상 서울에서 만약에 제주도로 와서 그런 업종을 하시려고 하면 자리 찾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연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마다 또 건물주분들이 서울처럼 보증금 월세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3년도에 저 노용동 일대에서 제주살이를 한 4개월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여기를 그냥 막 다녔죠. 그래서 잘 알아요, 골목골목. 근데 오늘 와보니까 좀 다르네요. 느낌이 지금 너무 썰렁한 감이 있네요. 그런데 이 제주도가 현재는 또 앞으로 코로나 영업시간 풀리고 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오젠 거리의 이름은 2018년도에 누에마루 거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의 지형이 누에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부동산은 2017년 이후부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택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 중에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가 그들이 빠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는 현재 제주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관광 자원 외에는 뚜렷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제주도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그 번 돈이 제주도 일자리의 창출이나 생산적인 차원으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새롭게 제주도로 오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적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주도 상권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